초등특수 2019학년 대비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인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19학년 대비 설명회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학년도 초특임용 기출 때려잡기라고 요인물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학년 지금 대비 설명회 자료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페이지를 보십시오. 2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기본 공통 초등교육과정 출제 비율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교육 과정에서 초등 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교육 과정은 먼저 선생님들 기본 교육 과정이 있고 공통 교육 과정이 있고 초등 교육 과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 교육 과정 이 부분은 초등학교 일반 있죠. 일반 초등교사가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초등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 선생님들께서는 기본하고 공통교육과정을 공부하고 하나 더 뭐까지? 초등교육과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방법이 있죠. 이것은 2교시, 설명회 2교시에 제가 초등 임용 설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선생님들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초특 교육과정 출제 방향과 초등 교육과정 출제 방향을 동시에 다 같이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1교시와 2교시를 다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제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이 초특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본교육과정 그래가지고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본교육과정 선생님들 과목을 한번 쭉 보시면 총론, 창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합교과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통 있습니까? 국어, 영어, 체육은 뭐가 되죠? 공통교육과정 되어 있죠. 이 공통교육과정은 주로 무슨 부분이 잘 나오냐면 일단 선생님 그 위에 기본교육과정의 국어, 그 다음에 체육. 자, 보십시오. 기본교육과정의 국어나 체육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럼 기본교육과정에 국어나 체육은 출제가 안 되는데 이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그렇죠. 공통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체육, 영어는 공통교육과정인데 다 무엇을 중심으로 출제가 될까요? 장애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다? 장애. 즉 시각, 청각, 지체 있죠. 대부분 이 부분은 장애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봅시다. 그럼 이제 기본에서 국어하고 체육 부분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 공통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뭐가 되고 있더라? 많이 되고 있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일단 그걸 하나 체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거기 기본교육과정을 보실래요? 선생님 기본교육과정을 보시면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기본교육과정에서 매년. 그렇죠. 맨 위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총론 있어요, 없어요? 총론 있죠. 기본교육과정 과목이 뭐 총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통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총론은 빠지지 않고 선생님들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018학년도에 총론이 4점이고 2017학년도에 5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점, 5점, 5점인데 2018학년들은 지금 4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있어요. 기본교육과정에서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교과목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통합이라고 있어요. 통합. 그러니까 2016학년 때까지는 통합이 없어요. 근데 2017, 2018이 되면서 통합이 신설되어 있죠. 2017학년도에 통합이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에 통합이 1점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2017학년도에 총론과 2017을 18을 비교하면 총론이 마이너스 1점 줄었죠. 통합도 뭐 할까? 마이너스 1점. 점수가 뭐였습니까? 지금 줄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통합과 총론이 총 몇 점입니까? 5점입니다. 5점. 이 5점은 반드시 맞춰야 돼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점수가 줄어든 대신에 봤더니 어떤 것들이 추가되면 기본에 실과나 미술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실과 미술. 실과나 미술이 선생님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과 같은 점수가 기본에서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줄어든 대신에 요걸 교과에다가 이제 안배했습니다. 교과에다가. 어찌됐든 기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총론과 통합입니다. 왜? 5점이기 때문에. 그럼 기본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문제 올해 배점을 봤더니 총 13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이 있습니까? 국어와 체육이 나왔는데 2점. 그러면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은 몇 점이 됩니까? 15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 옆에 2017학년도, 16학년도, 15학년도 있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2016학년도 이전, 2017학년도 이후로 봤을 때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빈도,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과 공통은 자 8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잡아줄 수 있다? 15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점 점수야. 15점. 자, 근데 공통은 장애라고 했잖아요. 장애. 공통교육과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국어 또는 영어, 체육에서 장애 부분만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초과정이에요. 초과정. 그럼 초과정도 선생님들 뭐가 있습니까? 초과정도 총론부터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 뭐가 있죠? 통합까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초과정의 총론 또는 창체 또는 안생이라는 것은 안전한 생활이야. 통합. 자, 초등교육과정 총론 창체 안생 통합. 이 부분은 초특에서 보는 게 아니라 초특은 이 부분은 어디서 볼까요? 기본입니다. 기본교육과정의 총론과 그 다음에 무엇? 통합을 보면 되고 초등교육과정에 제시된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그걸 공부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각 교과 있습니까? 교과는 봐두셔야 돼. 즉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교과를 선생님들 공부를 한 겁니다. 교과를.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굉장히 뭐 할까요? 혼란스러운 게 초등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무엇? 기본교육과정. 이게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영역도 차이가 있고 이걸 구분해놓고 공부하려면 굉장히 섞여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선생님 이걸 잡아놓는 게 이 틀을 잡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거기 부분에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수학에 학습장애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수학 윗부분에. 수학 윗부분. 사실 이 학습장애 부분을 있죠. 기본교육과정 있죠. 그럼 기본교육과정에 접목시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학습장애는 선생님들 특수 전공과 관련되는데
이 학습장애 문제, 이번에 수학과 문제가 쌤 나왔는데 기본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전공의 내용도 짬뽕되어 있습니다. 뭐 단명수, 복명수, 그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좀 이런 내용들 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초과정은 아니에요. 학습장애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은 무엇으로도 풀 수 있냐면 초등교육과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던 사람마다 뭐 초과정이 많이 나왔다, 기본이 많이 나왔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학습장애 부분을 기본으로 넣어버리면 기본이 4.2 플러스가 돼버려요. 또는 이게 초등교육과정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초과정 부분이 뭐 플러스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건 쌤 공통으로 쌤 제시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분류를 할 때는 특수 전공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초과정에 넣는 이유는 그중에서 그 유의점 쓰는 문제가 있거든요. 단명수, 복명수, 소수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다 초과정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초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초과정으로 집어놨을 뿐입니다. 그럼 제가 강의하는 게 초등,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무엇, 공통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꼭 기억해야 돼. 공통, 국어, 영어, 체육은 뭘 중심으로 공부한다? 장애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본교육과정, 총론과 통합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초등에 있는 총론과 통합은 기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에서 국어, 그 다음에 체육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을 중심으로 선생님들 공부한다고 그랬었죠. 단 이제 나머지 교과들은 초과정과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 제가 밑에다가 막대 그래프로 선생님들 쭉 표시를 해놨죠. 특수교육학, 초등, 기본, 공통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 점수가 초등이 높게 나와 있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제가 기본하고 공통은 순수하게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를 선생님들 말한 것이고 여기 초등교육과정 부분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정은요. 초등교육과정 자체를 공부하겠죠. 교육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2015 개정 특수교육과정 기본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부분이야. 요거 한 권 있으면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요거 하나 있으면 15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15점을. 근데 초등교육과정 부분에 20점이라는 것은 초등교육과정도 이 교육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초등은 자 이게 뭐냐면 교사형 지도서입니다. 뭐다? 교사형 지도서. 즉 초등은 교육과정에다가 교사형 지도서를 포함한 부분이 몇 점이다? 20점이 나온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사형 지도는 크게 선생님들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총론, 그 다음에 강론, 그 다음에 부록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한 게 2교시에 선생님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교시 내용에. 그럼 여기 총론, 강론, 부록에 다 무엇이 또 플러스 되어 있냐면 교과, 교육론 내용도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이 20점이라는 것은 초등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 부록, 교과교육론을 다 합치는 거야.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아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근데, 그럼 보십시오. 얘는 특수교육과정에서는 15점이라는 것은 뭐, 지도서 부분이 지금 크게 개의치 않았죠. 물론, 지도서가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얘 부분보다는 교육과정 자체에 선생님들 더 많은 비중을 둔 겁니다. 그럼 점수를 맞기에는 초등교육과정과 기본 공통 중에서 무엇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시험에서는 유리할까요? 기본하고 뭐하고? 공통교육과 내용을 반드시 선생님 봐줘야 돼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초등 특수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나 기본하고 공통은 공부를 해요. 근데 초등교육과정을 나중에 버립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점수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누구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걸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선생님 차이가 있겠죠. 반드시 요 세 가지를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비교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정 공통 그다음에 무엇? 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뭐하자? 서로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해서 임용을 선생님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15점하고 20점 총 몇 점이 되냐면 20점 하면 35점이 됩니다. 선생님 35점 적은 점수 아니에요.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자, 그럼 이제 기본하고 공통교육과정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는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선생님들 1차 시험 과목 및 배점 출제 범위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지금 제가 하는 게 있으면 교육과정 A, B 있습니까? 그것 관련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교육학 전영역, 특수교육과정 전영역,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초등 특수 임용 출제 범위 그래가지고 1부터 6학년 즉 이겁니다. 기본이든 공통이든 초등교육과정이든지 간에 이제 이 교육과정 이 부분은 자 2019학년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다 뭘 보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8학년도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의 범위가 좀 달라요. 근데 2019학년도 선생님들은 다 뭘로 보면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옆에 기출 때려잡기 최근 4년간 기출 범위 보실래요? 맨 위에 선생님들 기본 교육과정 나와 있죠. 선생님 기본 교육과정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정말 총론과 제가 좀 전에 총론, 창체, 통합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높고 선생님 그리고 왜 국어하고 체육은 지금 꽝입니까? 국어, 체육은 어디서 나오더라? 그렇지. 맨 밑에 공통 있습니까? 공통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초등교육과정 있습니까? 자, 총론, 창체, 통합은 왜 빵이에요? 왜? 이건 초등교육과정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과목들이 서로 이제 관련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 형식 자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페이지부터가 뭐냐면 요번 임용고사입니다. 4페이지. 왼쪽에 선생님 보면 제가 2018학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제 저하고 뭘 한번 공부를 해보냐면 이 자리에서 직접 선생님 이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반드시 선생님들 기출과 연관지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문제는 이전 기출문제와 현재 기출문제는 연계가 될까 안 될까? 다 연계성을 선생님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과거의 기출과 서로 연결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그 하나 또 따로 제시된 게 기출 그 연계하기, 기출 때려잡기가 바로 그 부분을 선생님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초특 임용 기출 때려잡기 유인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출은 서로 뭐 하더라? 연결된다는 걸 선생님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 뒤에 같이 볼 겁니다. 지금은 뭘 보냐면 이 유인물에서 올해 기출문제 중에서 기본하고 공통교육과정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4페이지에 2018학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보십시오. 1번 문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대화이다 물음에 답해라. 선생님 그리고 1, 2, 3 있습니까? 그러면 1번 문제 보십시오. 1번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바생, 슬생, 질생에 공통되는 핵심 뭐라고 그랬죠?
영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1번 문제가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통합교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합교과. 그리고 2번, 3번 있습니까? 2번, 3번이 바로 뭘까요? 총론 문제입니다. 총론 문제. 2번, 3번, 4번까지 총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총론이 4점, 통합이 1점으로 쓰면 되어 있잖아요. 자, 요런 문제를 선생님들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거기 옆에 제가 초특단기 뭐 1쪽, 3쪽 쭉 적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 총론을 쓰면 공부할 때 총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총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신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뭐야? 2009 개정 선생님들 교육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비교해가지고 뭐 해봐라? 신설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럼 공부할 때 신설된 부분은 체크해놔야 되겠죠. 오른쪽에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거기 오른쪽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별표는 기출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뭐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 뭐 가나가 동글뱅이 신설되어 있습니까? 나에 보시면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정화,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 말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바로 옆에 기출문제 보실래요? 기출문제 1번 문제 2018년도에 박교사, 그 위에 김교사,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그래가지고 박교사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정화, 질 개선, 교과의 핵심 개념. 그러니까 신설된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 기출문제 보십시오. 평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박교사.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해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의 일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공부하게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성취 기준입니다. 문제에 딱 밑줄을 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 성취 기준 속에는 거기에 내용과 뭐라 그랬죠? 기능. 요 말은 교육과정 공부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교육과정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다. 내용과 기능이 들어있더라. 그럼 왼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문제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나서 밑에 학교는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해라. 그 외에도 3가지 내용이 있더라. 자, 오른쪽 화살표 보십시오. 총론에 평가 있고 나 있습니까? 그 나가 방금 읽어봤던 지문 똑같죠? 그리고 가로 1번 있나요? 가로 1번이 네모 안에 주어진 거고 2번, 3번, 4번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2번, 3번, 4번, 특히 3번, 4번은 또 동글뱅이 점 되어 있죠. 신설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인지 정해에 대한 균형. 선생님 그러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뭘까요? 평가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평가. 그러면 총론에서 평가를 중시했다 그랬죠. 또 제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의 기출이 초등특수에 영향을 주고 초등특수의 기출이 초등교육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초등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 기출도 다 봐야 돼요. 즉 이미 작년에 초등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올해 초특에 뭐 할까? 다시 출제가 되었고 작년에 초등교육과정에서 과정중심 평가가 총론에서 교직 논술과 관련지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초특에서도 뭐 할까? 요 과정중심 평가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기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1번 문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핵심 역량쓰라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이제 뭐 의사투명을 제시했는데 작년 초등교육과정은 즐거운 생활에 교과 역량을 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초등이 통합이 역량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초특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초특이 뭘 물어봤습니까?
영양을 쓰는 걸 물었죠. 그래서 초등, 초특 기출문제를 동시에 같이 보자는 거고, 또 올해 초등 특수에 4번 문제 있습니까? 그 4번 문제는 뭐냐면 기본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안인데 그 밑에 편성운영 기준의 밑줄, 편성운영 기준 근거에서 옳지 않는 거 쓰라고 그랬죠. 답이 체육인데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초등교육과정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초특은 초등교육과정과 뭐해라? 반드시 기출을 연계하자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교육과정 자체만 보면 돼요.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5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봅시다. 5페이지를 선생님 보시면 사회 선생님들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사회 문제에 대한 건데 또 제가 가나 주고 반가로 2번에 학습 문제 확인, 개념학습 모형 고려해서 써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개념학습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도 과거에 초특에서 뭐가 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회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에 개념학습의 종류의 과거의 초특에서 원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과거의 원형 문제가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을 때 두 번째 개념의 원형 제시 있습니까? 요 단계를 물었어요. 근데 올해 임용고사 문제는 상황 모형을 물었고 두 번째 관련된 상황 경험 제시 있습니까? 요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학습이 출제가 됐는데 물론 종류만 뭐였을까? 달리 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나왔을 때 속성이라고 쓰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암기해서 쓰지 마십시오. 무엇을 선생님들 보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3번의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 우리 명절과 기념일을 무엇에 근거해서 개념학습 모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건 기본교육과정으로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기본교육과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초과정 문제도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공통이지만 일단 기본교육과정이 문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개념학습 모형에 따라 작성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를 보시면 선생님 뭐가 있냐면 나의 그 디귿 밑에 자신이 가장 기뻐하고 축하받은 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몇 줄? 자신이 가장 기뻐하고 축하받은 날. 선생님 바로 이게 자신의 뭐가 될까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또 개념 제시에 경험 나누기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개념학습의 종류에서 경험이 들어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상황 모형밖에 없죠. 관련된 상황 경험 제시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 말이 안 보여요. 무조건 암기해서 쓰려는 경향이 많고 그냥 뭐지? 속성이 중요하지? 속성을 써버릴까? 라고 많이 해버립니다. 반드시 문제를 차분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또는 넘겨서 6페이지. 선생님 6페이지에 과학 문제 있습니까? 여기도 뭘 하나 보시냐면 4번 문제에서 반가로 3번 나의 실험에서 모형을 할 때 오개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2015 개정 기본교육과정 과학과 교수학습의 유의사항 밑줄 딱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를 지금 묻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모형의 정보를 해요. 모형. 무슨 말이 중요하다? 모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몇 번 선생님들 반복돼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요거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바로 똑같은 지문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 선생님들 보시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수학습 및 평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모형 사용의 장점입니다. 이건 뭐다? 모형 사용의 장점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장점 및 효과. 근데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모형과 실제 자연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모형을 사용할 때 유의점, 요게 올해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과 직결돼요? 교육 과정과 뭐 할까? 직결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간단히 보는 거예요. 또 선생님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실래요? 7페이지 보시면 정말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뭐가 있냐면 2018학년 또 문제 보십시오. 2018학년 문제에 나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나에 보시면 지금 손빨래 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교수학습 활동에 학교에 보면 문제제기, 실습, 계획 수립, 시범 실습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3번 문제 가정 실습형 모형에 뭘 써라? 단계를 써라라고 있어요, 없어요? 단계를 쓰라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홈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옆에 화살표에 지금 선생님들 그 8번 문제 있습니까? 제가 만드는 8번 문제. 요 8번 문제가 뭐냐면 2013학년도 초투 추식. 보통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출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기출이 뭐 어떻다 저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온 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요 추시 모집 문제를 제가 변형해 놓은 게 8번 문제입니다. 그 추시 모집 문제에서 뭐가 나왔을까? 홈 프로젝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문제 똑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선생님들 8번 문제를 보시면 학교 가정학교인데 학교에서 문제 제기, 실습, 계획 수립. 자, 3번의 기억 답이 뭐가 될까? 2018학년도에 보면 선생님 뭐 되어 있습니까? 시범 실습이죠. 그럼 오른쪽 문제는 시범 실습이 답이야. 그리고 다시 오른쪽 봐봐. 4번에 뭐 해야 되는지. 교사가 학교에서 시범 보였죠. 그럼 교사가 학교에서 그러면 시범 보였으면 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집에서 실습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교사는 뭐 해야 되죠? 그렇지. 과제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제 제시 4번에 과제 제시자. 그럼 올해 임용고사 문제 답이 바로 뭘까요? 과제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리고 반가로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문제가 기본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기본 교육과정. 그러니까 예년에 비했을 때 굉장히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기본 교육과정에 뭘 쓰라는 거기 1번 문제 보십시오. 실험, 실습, 실기의 평가 시 과정평가의 매출. 무슨 평가? 과정평가. 분명히 총론 문제에 뭐 있었죠? 과정중심 평가 나왔죠. 그러니까 각 교과도 철저히 뭘까요? 이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보시면 실험, 실습, 실기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평가 항목을 세부나 단계와 기준을 작성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 바로 그 옆에 하들 보십시오. 기본교육과정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정평가는 가급적 수업시간 내에 실시하고 과정학습 과제로 연당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교육과정 원문 지문을 쓰면 그대로 묻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기본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선생님들 그대로 쓰라는 형식입니다. 그걸 지금 잘 받으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 8번 문제 입시오. 8페이지. 8페이지에 5번 문제 있습니까? 5번 문제 보십시오. 지금 5번 문제도 보시면 지금 가하고 지금 나가 있는데요. 자, 문 2에 쌤 두 번째 줄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미술과 3, 4학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술과 기본교육과정 자체를 지금 이렇게 쌤 묻고 있죠. 이것도 쌤들 과거의 문제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기억,
과잉행동과 공격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럼 반가로 1번 문제 보십시오. 자, 1번의 기억일. 공격성과 과잉행동 표출을 뭐해라? 이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완이죠. 그럼 바로 그 옆에 스터디 함께하기 2번 있습니까? 2번이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그대로 선생님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과잉행동이나 또는 무엇 충동성이 강한 학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교육과정에 기본교육과정의 선생님들 장애 부분 내용이 선생님 들어있으면 그 장애 부분 내용이 가장 임용고사에 뭐하더라? 출제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 부분 선생님 들어있는 부분들이. 그럼 교육과정에 있는 그대로의 지문이 선생님들 거기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무조건 암기하고 하려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자체를 1번부터 다시 보십시오. 활동 2에서 고려해야 될 활동 제공 방법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활동 2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활동 2를 보시면 2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찍기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를 제시하고 쭉 되어 있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성이나 과잉 행동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활동성이 많은 작업을 통해서 공격성을 표출하고 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의 명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쓰는 건 대부분 교육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냐면 문제에 바로 1번 문제 보십시오. 또 1번 문제. 1번 문제에 2번 문제. 비읍에 들어갈 내용은 또 기본교육과정 내용체계의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활동 3에 감상의 가로 비읍이고 옆에 완성된 작품을 뭐한다? 소개한다. 바로 그 옆에 제가 또 핑크함 뚫어놨죠. 스터디 함께하기에 이게 있으면 미술과에 뭐가 될까요? 영역입니다. 그럼 그 영역에 지금 가로가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들어갈 게 뭔가, 그 다음에 뭔가 적어 놓으실래요? 체험. 맨 처음에 체험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이게 표현. 마지막이 뭐가 될까? 감상입니다. 감상. 그럼 미술은 감상과 관련지어 옆에 핵심 개념이 있어요. 핵심 개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써보십시오. 감상의 핵심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미적 향수. 그 다음에 가치 발견. 올해 임용고사가 이제 가치 발견 쓰는 거야. 그럼 이제 가치 발견과 관련지어서 그 옆에 내용 요소 있습니까? 일반화된 지식 옆에 내용 요소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요? 작품 소개야. 그러니까 가치 발견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뭐다? 작품 소개. 그럼 올해 임용고사에 선생님들 작품 소개가 나와 있고 뭘 쓰는 문제였습니까? 가치 발견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뭘 잘 보냐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했죠. 혼란. 즉 기본과 초과정이 이제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초과정의 내용체계표 미술 출제빈도 1번입니다. 그럼 초과정의 내용체계표가 초특에 나온 적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초과정의 내용체계와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있죠. 이게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움을 방지해야 돼요. 그럼 서로 이제 뭐 해야 돼?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하냐면요. 먼저 초과정의 내용체표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특의 기본이 있습니까? 기본교육과는 서로 뭐 할까? 비교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뭔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있으면 봐줘야 됩니다. 교육과정 자체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9페이지 있습니까? 9페이지에 이제 왼쪽 문제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선생님 3번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각장애 학생 연지가 포함된 통합학급 수업의 비출. 자, 청각장애 국어야, 국어. 국어의 청각장애입니다. 그럼 근데 반가로 3번 문제 보십시오. 3번 문제의 두 번째. 개정 2015 공통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내용 체계. 자, 국어, 영어, 체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통이고 무슨 부분이다? 장애 부분이 선생님들 시험의 출제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인데 이 부분을 선생님 보면 내용 체계표에 선생님 근거하라고 그랬죠. 옆에 추가 활동을 보시면 지금 수어 그림 자료에 예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연지를 위해 수어 그림 자료를 활용하겠죠. 그럼 내용 체계표 선생님들 근거라고 그랬죠. 그럼 오른쪽에 선생님들 내용 체계표를 보시면 말 수어하기, 말 수어 읽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용 체계표에 그대로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도 내용 체계표가 나왔었고 미술도 뭐가 나오구나? 내용 체계표가 나오는구나. 교과에 따라서 내용 체계표가 굉장히 중요한 교과가 있고 또는 어떤 교과는 성취 기준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때 쓰면 가려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10페이지 있습니까?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에 체육 6번 문제 보십시오. 6번 문제도 보면 선생님들 지금 두 번째 줄에 시각장애인용 축구장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장애 학교교사가 제공한다. 자, 체육에서 지금 뭐야? 시각장애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십시오. 남녀 혼합팀을 구성하여 경쟁을 할 경우에 자, 밑줄 공통교육과정 체육과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것도 지금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선생님들 지금 관련되는 거 맞죠? 그리고 무슨 장애 선생님들? 시각장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체육은 시각장애 있고 지체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이게 있어요. 국어도 올해 청각이 나왔죠? 그럼 내년에 뭐가 나올까요? 시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체육도 올해 시각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무엇? 지체 있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교육과정의 장애 부분을 공부할 때에도 올해 무슨 장애가 출제가 됐는가 그걸 체크하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이것도 공통교육과정의 남녀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공통교육과정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자, 또 11번 문제 보십시오. 자, 11번 문제는 직접 초등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1번,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인강 들으시면서 지금 먼저 7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지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푸셨죠? 그러면 이걸 풀어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고 답도 정확해요. 정확한데 예를 들면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고쳐쓰기 지도행에 맞게 자, 밑줄 한 단어 그리고 기호의 밑줄.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다의 점검 수준 그리고 교사의 조언이 있죠. 그럼 밑에 그 점검 수준에 보십시오. 점검 수준 보면 기억 비워줬고 밑에 문단 그 밑에 문장과 낱말이죠. 그러면 주제에 알맞는 내용인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 가운데 그랬자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에서 지금 부분이니까 문단의 상위 개념이 뭘까요? 글이야, 글. 답은 글입니다. 근데 임용고사에서 글 수준이라고 쓴 사람도 의외로 많았어요. 다 그어버립니다. 왜? 문제에서요. 한 단어로 쓰라고 했으면 반드시 뭘까? 한 단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수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 할까?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히 무엇을 요구했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2번, 3번 문제는 2번 문제 보실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능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밑줄 친 문장을 고쳐 쓰러 갑니다. 디귿에 들어갈 문장 성분의 무엇? 종류를 쓰라고 했잖아요. 문장 성분의 종류.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운동화를 기능별로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뭘까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쵸? 근데 거기다가 목적어가 아닌 뭘까? 뭐 목적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죠? 등산하라고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가? 또는 3번 문제에서는 김교사, 예비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비교표다. 가론에 들어갈 무엇? 단어야, 단어. 김교사, 자신이 쓴 글을 본다. 고쳐쓰기. 기차령한다. 김교사, 자기 글을 교사만 읽어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비교사, 어떻게 쓰나요? 김교사, 교실에 뭐 했다? 게시했다. 그리고 글을 게시한 뒤에는 모든 글을 읽어보고 서로 칭찬. 쉽다 그러죠. 모든 글을 읽어보고 서로 칭찬. 선생님, 모든 글을 누가 읽어볼까요? 그렇지. 반 친구들이 뭐 할까? 읽어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거기 독자가 김교사는 교사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맞죠? 돌려읽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의 문제도 선생님 보면 초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했지만 굉장히 문제는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백지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초과정 문제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 전공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초특 선생님들이 특히 시간 배분에 굉장히 유의하십시오. 각 문항별로 시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앞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12페이지 있습니까? 이것도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기본 공통을 했고, 지금 초등 특수에 제시된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지금 선생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있어요. 과거에는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변형하거나 아예 초특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고쳐쓰기는 초등 임용고사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특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특만 별도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12페이지도 이 부분도 선생님들 초특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선생님 여기서요 3번 문제 보실래요? 니은을 통해 목표를 쓰고, 자 2번 봐봐.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디귿의 유형이 있습니까? 디귿이 뭐죠? 사회과의 무엇? 수행평가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과정중심평가 굉장히 총론에 강조했죠? 그러니까 각 교과에서도 굉장히 뭘 많이 묻고 있습니까? 평가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3번 누구나 쓸 수 있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모아두었다. 서류철, 작품집, 변화과정, 지속적,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이게 있으면 교육과정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고, 또 선생님 넘겨보십시오. 13페이지 있습니까? 요게 학습장입니다. 13페이지 4번 문제 보십시오. 문두의 측정 영역 학습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초등교육과정으로 풀 수도 있고 기본으로 풀 수도 있고 전공으로도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의 교수 내용 A, B 또 뭐가 있습니까? 형성평가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이 무슨 평가죠? 지필평가, 니은이 면담평가, 또 마찬가지 과정평가, 수학도 평가 나왔단 말이에요. 3번 문제 보십시오. 기억에 비해 니은이 갖는 장점을 평가 방법 측면에서 쓰라는 말 있습니까? 이런 걸 낼 때에도 면담평가의 장점은 출판사마다 다 다르겠죠. 학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C 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수미와 진수가 달린 거리를 합하는 거예요. 진수 달린 거리는 알 수 없으니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맨 밑에.
질문에서 몇 킬로 몇 미터냐고 물었으니까 1160m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면담을 해보니까 학생이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학생의 사고과정, 학생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뭐가 될까요? 답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문제에 단명수와 복명수는 AA를 의미한다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예 방금 봤던 면담평가 결과도 나와 있네. 몇 킬로미터, 몇 미터, 아니면 1160. 하나의 단위냐, 두 개의 단위가 혼합되어 있느냐. 단명수, 복명수이고, 그리고 맨 위에 보십시오. 두 번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단명수와 병명수를 지도할 때 무엇?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문제는 학습장애로 볼 수도 있지만 뭐로 볼 수 있다? 초등교육과정 문제로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학습장애 부분을 초과정으로 선생님 집어넣는 겁니다. 또는 그 밑에 2번 문제 보십시오. 2번 문제 선생님들 지금 그 1km 단위 지도를 위해 B에서 지금 교수 내용 B 보실래요? B로 볼때 지금 B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100, 200, 300인데 200, 400, 600 뭐 하고 있더라? 띄어세기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띄어세기 하고 있지. 이것은 초과정하고 똑같아요. 띄어세기.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에 지금 2점 그 밑에 1점 나와 있죠. 다 이걸 쌤들 기본으로 받고 초과정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 비중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7번 문제 있습니까? 이 7번 문제도 초등 특수만 선생님들 별도로 나왔던 겁니다. 이 7번 문제도 보십시오. 지금 7번 문제. 맨 위에 3, 4학년군 수와 연산의 성취 기준. 나는 분수에 덧셈 뺄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를 보면 수학과는 초등교육과정에 성취 기준 빈칸 메우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매년 출제가 돼요. 거기 1번 문제 보실래요? 가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 그러면 네모안에 봐봤습니다. 7분의 2 더하기 무엇? 7분의 3 있습니까? 일단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7분의 2하고 7분의 3이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와 있죠. 그리고 7분의 2만큼 비금되어 있고 7분의 3만큼 비금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한 칸의 크기가 뭐야? 한 칸의 크기가 다 둘 다 7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어, 안 돼? 단위가 7분의 1로 통일되어 있죠. 뭐가 똑같아요? 분모가 같죠. 그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야. 지금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성취 기준 가로 안에 들어갈 기억이 뭘까요? 분모가 같은 분수죠. 그럼 이거 선생님들, 분모가 다른 분수는 뭐 해야 되죠? 분모를 같게 해야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해요? 통분이라고 하겠죠. 그게 지금 뭐냐면 나의 지도교사 보십시오. 지도교사. 분수의 덧셈 뺄셈은 단위가 분모에 결정되므로 분모가 다른 경우 밑줄. 단위의 통일. 밑줄 그었어요. 그럼 단위의 통일은 자 예비교사 통분의 밑줄. 그러면 통분하는 방법은 세 번째. 최소 공배수 이용.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할 수도 있겠죠. 통분. 선생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분모끼리 뭐 할까? 곱해가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반가로 3번 문제입니다. 9분의 5 빼기 6분의 풀이 과정을 쓰라고 그랬잖아. 근데 뭘 하지 말아라. 최소 공배수가 아닌 공통 분모라고 했잖아요. 그걸 활용하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문제고. 그리고 다시 예비교사 보십시오. 4분의 3, 6분의 1의 문제 상황. 그림은 어떻게 보아라. 그럼 거기 보면 지금 그림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4분의 3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지금 6분의 1이죠. 이걸 보면 뭐가 달라요? 지금 이쪽에서는 7분의 1,
단위가 똑같은데 얘는 단위가 다르지. 왜? 얘는 4분의 1이 단위고 얘는 6분의 1이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가 필요하죠? 단위의 통일이 필요하겠죠. 즉 전체를 몇 개로 나눠야 돼? 12개. 12분의 1의 단위로 맞춰주는 게 그 밑에 디귿과 리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과거에 초등에 나왔던 형태의 선생님 문제들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요번에 초특에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고 이게 기존의 초특에서 나왔던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되게 저학년 쪽이 많았는데 이제 그 3, 4학년 있죠. 또는 5, 6회도 5, 6 별도로 선생님들 초특만 물었습니다. 요게 요번에 선생님들 조금 특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초특만 별도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수학에서 과거의 초등 문제에서 이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을 물었어요. 초특에서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인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숙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말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교재 제가 붙여드릴게요. 오늘 뭘 공부하냐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요것을 김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냐면요. 4분의 1 4분의 2 지도해요. 그림으로 표현해.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분의 3이라고 쓰면 지도해버립니다. 이렇게 지도하면 분명히 안 되죠. 즉 이러한 오류를 지금 보면 전체와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가 결국은 4분의 3이죠. 요걸 지도하는 방법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쌤들 한번 풀어보시고 어디로 하냐면 그 밑에 쌤들 밴드 쌤들 주소 있어요. 밴드 주소. 그 밴드 쌤들 주소로 보내주시면 답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맞추시면 분명히 교재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쌤 잘 나오는 거예요. 꼭 한번 선생님들 풀어보십시오. 밴드는 그 윗쌤 스페셜 1타 3피라고 쓰면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모 분수,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있습니까? 15페이지도 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 과학 쪽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초등교육과정에서. 과거에는 예체능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수학과학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쌤들 결국은 초과정에 있는 거 다 공부하고 요령을 부리면 안 돼요. 꾸준히 반복해야 됩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 8번 문제 있습니까? 지금 8번에 한번 가도 한번 보시죠. 가도 보시면 정말 쌤들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가에 대한 그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탐구활동 문제 보십시오. 물질을 물에 많이 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몇 줄. 많이 녹으려면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인다. 그럼 많이 녹는다. 그럼 그 밑에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측정해야 될 거. 그럼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독립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될 건 뭐라고 그럴까? 종속변인이라고 그래. 종속. 그리고 물의 양, 알갱이의 크기, 물의 온도, 젖는 빠르기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예상해서 밑줄 그어보십시오. 많이 녹을 것이다. 많이 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이 녹을 것이다. 많이 녹을 것이다. 무엇이? 백반이. 많이 녹는다 되어 있죠. 선생님 그러면 많이 녹는데 영향을 주는 게 물의 양, 알갱이의 크기, 물의 온도, 젖는 빠르기잖아요. 1번 문제 보십시오. 1번 문제. 뭐라고 했냐면요. 그 기억에 되는 모둠을 찾아서 이유를 쓰라고 그랬죠. 예상과 연관지어서. 나의 기억이 뭐죠? 두 모둠은 다르게 해야 될 조건으로 백반이 놓는 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이를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봐. 알갱이의 크기, 그 다음에 무엇? 젓는. 빠르게 동그라미. 선생님, 알갱이의 크기와 젓는 빠르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백반이 녹는 속도와 관련이 있지 양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백반이 많이 녹는가 백반이 빠르게 녹는가 여기에 따른 독립변인을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쌤들 어떤 형태의 문제와 똑같냐면 옆에 제가 옆에 3번 문제로 화살표 해놨죠. 이 3번 문제는 과거에 제가 쓴 기출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지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십시오, 쌤들. 교과서에 대한 실험 절차. 따뜻한 찬물과 붕산을 넣고 저어준다. 그리고 더 빨리 녹는지 비교한다 했죠. 자, 이거 뭐였어요, 쌤들? 저어주고 뭐하다 더 빨리 녹는가. 즉, 교과서에 대한 실험 절차는 더 빨리 녹는 빠르기야. 그리고 젓는 찬물하고 따뜻한 물. 온도하고 뭐야? 빠르기죠. 빠르기. 근데 예상 관찰 설명에 뭐라 했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뭐하더라 또 많이 녹는다. 얘도 지금 헷갈리는 게 뭡니까? 더 많이냐 또 무엇? 빠르기냐 지금 혼동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선생님들 그대로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생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가 중요하다? 기출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성취기준 한눈에 보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이 초등교육과정 선생님 공부를 할 때 초과정에서 뭐가 이제 문제냐면 교육과정도 공부해야 되지만 초등교육과정은 선생님들 뭘 공부해야 된다? 지도서, 총론, 강론, 부록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 문제가 되는 게 강론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론을 공부하려면 먼저 교육과정에 제시된 뭘 봐야 될까요? 성취 기준에서 무엇이 출제되는가를 살펴봐야 돼. 왜?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출문제 보니까 무엇이 반복되더라. 성취 기준이 뭐가 돼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쌤들 보는 게 출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성취 기준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6페이지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듣기 말하기면 듣기 말하기 1부터 6학년 성취 기준. 출제된 거 별표. 그러면 별표가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17, 18페이지는 다 성취 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입니다. 19까지. 그러니까 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밑에 성취 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을 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여기 부분을 먼저 계열성을 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강론을 공부하자는 의도에서 한번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018학년 대비 기출 따라잡기 있죠. 이 유인물 보십시오. 이 유인물은 기출문제가 정말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있습니까?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올해 임용고사에서 좀 전에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반가로 3번에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근거해서 쓰란 말 있습니까? 요것은 2014 기출문제 있죠. 오른쪽 화살표에 제가 반가로 4번 영이 보십시오. 수화 읽기, 말 읽기 있습니까? 요 용어들은 바뀌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그리고 수화하기, 수화 읽기, 말 읽기라고 쓰면 되어 있죠. 스타일은 똑같아요. 단지 교육과정 용어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교육과정의 자체에 대한 기출문제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다 무엇으로 바꾸자. 2015 개정으로 바꾸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그 다음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 좀 전에 우리 평가에 대한 문제 풀었었죠. 평가, 면담. 그럼 이 수학과에서 평가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 초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초과정 문제 2009 있습니까? 2009 19번 문제 체교사. 거기도 보면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학적
이해 정도와 수학에 대한 무엇,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평가? 자기평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해 정도 자기평가만 아니라 또 뭐 또 할 수 있을까? 면담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복이 선생님들 많이 되고 있어요. 또는 3페이지 있습니까? 요거 보십시오. 3페이지의 왼쪽에 가정실습 홈 프로젝트 2018년도에 문제 있죠? 그럼 오른쪽에 선생님들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2013 추시 모집 문제하고 홈 프로젝트 똑같잖아요. 학교 문제제기 가정실습 계획 수립 시범 실습 과제 제시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똑같아요. 또 4페이지. 지금 4페이지에 수학 문제를 보시면 이번 초특에서 덧셈 뺄셈 나왔잖아요. 뺄셈에서 통분하는 걸 선생님 물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비교사 디귿하고 지금 리을이 있습니까? 그 과정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오른쪽 초등교육과정 문제 보십시오. 밑줄진 부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계산 원리와 방법을 이해시키란 말이 있습니까? 결국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도 뭐 해야 될까? 그림을 그려서 통분해야 되겠죠. 둘 다 공통된 형태의 통분입니다. 자, 이걸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초등교육과정 기출과 초특 기출은 동시에 같이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쌤들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기출되고 있는가를 쌤 보셨죠? 그러면 자, 설명의 유인물에 한 장 넘겨가지고 뭘 보냐면 이제 연간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홀은 초등 특수 기본 이론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 2홀의 선생님들을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초등 특수, 기본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그 다음에 무슨 교육과정? 초등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교육과정의 지도서, 총론, 지도서 무엇? 부록, 즉 교과교육론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걸 중심을 하면서 기본교육과정의 지도서, 총론도 저하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기본교육과정 지도서 총론은 대개 교수학습 모형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모형 부분 초과정과 뭐 할까? 겹쳐요. 그래서 또 물론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같이 공부해요. 1, 2월 달은 초등특수는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그럼 주로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에 10시부터 5시, 월요일에 10시부터 5시가 수업 시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일요일, 월요일 오전 1시. 1시까지가 선생님 뭐냐면 초등교육과정을 선생님 공부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월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가 기출을 공부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교육과정 그 다음에 무엇?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을 이 이후에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초등교육과정 공부할 때 기본과 공통과 뭐 교수학습 모형이나 대부분 겹친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겁니다. 근데 기출도 보시면 거기 1, 2월 달은 이론편이죠. 즉 이론편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부록에 대한 문제를 풀 것이고 그 다음에 3, 6월 달은 강론편이 있습니까? 지도서 강론의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걸 선생님들 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선생님들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7, 8월에 이론, 강론, 그 다음에 기출을 단권화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9, 10월에는 초등교육과정과 관련 지어 각 교대에서 출제되고 있는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파이널 정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초등교육과정을 나중에 버려요. 버리기 때문에 9, 10월에 제가 파이널 정리라고
지금까지 한 초등교육과정 이론 강좌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걸 4주간에 선생님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 정리한 것 중에서 나중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이제 출제 정보를 모으겠죠. 그럼 그걸 모아서 마지막에 11월에 쪽집게 정리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월에 최종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초등교육과정 A, B를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초등 특수선생님도 이 시험을 한번 봐봐야 돼. 왜냐면 결국은 A, B 문제 중에서 골라가지고 몇 문항은 골라서 초특에 그대로 내기도 하고 변형해서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전반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금 제가 한 게 지금 1교시 내용입니다. 이 1교시 내용을 바탕으로 2교시에 어떻게 초등교육과정 공부하는가 강의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초등 특수 계획, 연간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월이 선생님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1월 강의 전에 12월에 약 10시간 동안 초등교육과정 기본 공통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엇인가를 기출과 연관지어 공부합니다. 이게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선행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1, 2월에 이겁니다. 선행학습의 내용을 또 반복 뭐 할까요? 심화해서 1, 2월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같이 반복할 수 있도록 꼭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초등 특수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